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쓰시는 은행에서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세상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획기적인 법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체가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는 바로 어제죠. 2025년 11월 25일 저녁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최신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앱에서 원화랑 똑같이 1대1로 쓸 수 있는 디지털 머니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바로 내일의 현실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리는 건지. 둘째, 만약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셋째, 아마 제일 중요하겠죠? 안정성이랑 우리 같은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세계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가 정말 올까요? 아주 강력한 법안 하나가 지금 모든 걸 바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 소식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은행이랑 핀테크 회사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법안을 누가 발의했냐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낸 게 아니라 정부랑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여당에 그것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점. 이건 이 법안이 엄청난 정치적 힘을 받고 있고 앞으로 입법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이게 대체 뭘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쓰는 원화나 탈러 같은 실제 돈에 그 가치를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그냥 현금이랑 1대1 가치를 갖는 디지털 도장, 디지털 토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 새로운 디지털 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 다음 섹션에서는 이 디지털 금융판에 새로 등장할 선수들이 누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을 보면요,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랑 핀테크 회사들은 오케이. 하지만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직접 발행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로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 거래소가 코인을 직접 만들고 그걸 자기네 거래소에 상장까지 시킨다? 그럼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유혹이 생기겠죠. 이런 이해 충돌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법안이 단순히 큰 은행들만 하라는 게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발행하는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자기자본 조건을 다르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발행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면 50억 원, 그 이상이면 100억 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됩니다. 진입 장벽을 아주 합리적으로 설계한 거죠. 자,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이 새로운 디지털 돈, 믿을 만하냐? 그 가치가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요, 바로 이 숫자 100%에 있습니다. 예전에 크게 문제됐던 몇몇 스테이블 코인들처럼 나중에 갚을게 같은 어설픈 약속 절대 안 통합니다. 발행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요, 언제든 우리가 원하면 1대1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가치만큼의 아주 안전한 준비 자산을 100%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쉽게 말해서 1 디지털 원을 찍어내려면요, 진짜 1원의 가치가 있는 안전자산을 금고에 넣어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금고, 그러니까 준비 자산에는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요. 법안이 아주 깐깐하게 정해놨습니다.
현금이나 우리나라 국채, 그리고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아주 안전한 환매 조건부 채권, RP 같은 것들만 허용돼요. 정말 안전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들로만 채워야 한다는 거죠. 진짜 안정성에 모든 걸 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강력한 조치인데요. 100% 준비금도 부족해서 총 발행액의 3%를 별도의 적립금으로 또 쌓아두라고 했어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추가 보험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준비자산 가치가 추후 흔들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걸 막아주는 최종 방어선이죠. 사실 업계에서는 이 3% 추가 적립금이 미국 같은 다른 나라 기준보다도 훨씬 빡빡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법안은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요. 국경을 넘어가는 규칙들 한번 보실까요? 법안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우리 집 법을 따라라. 이 원칙입니다. 테더 USDT나 서클 USDC처럼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도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이 법에 있는 모든 규칙을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글로벌 공영기업들도 한국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니까 세계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그 밖에도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더 있는데요. 첫째, 투명성을 위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누구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꼭 써야 하고요. 둘째, 우리가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10일 안에는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셋째,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건 기본적으로 금지돼요. 물론 출시 초반 한 달 정도는 마케팅을 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 법안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아직 법으로 도장이 찍힌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흐름이 딱 보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 의원들이 각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내긴 했는데 좀 중구난방이었어요. 논의가 하나로 모이질 못했죠. 근데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이 종합선물 세트 같은 법안을 딱 내놓으면서 판이 바뀐 겁니다. 앞으로는 흩어져 있던 다른 법안들이 모두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합쳐져서 논의될 거고요. 결국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국회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법안은 논의의 중심축을 여당 안으로 모으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논의가 이 법안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정부 부처 간의 조율,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죠. 한쪽에는 금융위원회, FSC가 있습니다. 이쪽은 산업을 키우자 하는 입장에서 인허가랑 감독을 맡고 싶어 하고 법안의 큰 그림에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BOK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자칫 국가 전체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흔들까봐 걱정하면서 아주 강력한 통제를 원하죠. 결국 누가 이 새로운 시장의 운전대를 잡을 거냐? 이걸 두고 두 기관이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법안 통과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라는 거대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렇게 엄격하지만 명확한 규칙을 통해서 지금까지 혼란스럽기만 했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선도주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융지도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